안녕하십니까. 한국 GTLF 공식 인정 강사 이재훈 선생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어떤 영어 인증 시험보다 우리 GTLF가 수험 적합성 면에서 최고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특히 문법은 이 GTLF의 점수밭이다. 왜냐? 우리의 고등학교 때까지 또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그리고 이전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한 토익 준비를 하면서 공부해왔던 모든 이 사항들이 이 GTLF에서 완벽하게 재활용됩니다. 또 그 수준 또한 가히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요소는 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이 아주 한정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토익 문법은 전 영역적이면서도 아주 세부적인 문법 지식들까지 묻는데 반해서 이 GTLF는 시제, 가정법, 조동사, 또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말하죠. 접속사, 딱 이 5가지 영역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워왔던,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이 GTLF 시험에 맞게 다시 약간 조정해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공부하면 이 단기간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유일한 시험입니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이 GTLF 시험이 뭐 쉽다고 해서 남들이 참 쉽다 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나에게는 넘사벽이다. 하나도 모르겠다.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쟁이다. 물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 이재훈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이 기초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GTLF 기초 영어 강좌를 따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 정규 실전 강좌를 곧바로 들으시면 되고, 이 기초가 아예 없는 분들은 GTLF 영어 기초 강좌를 듣고 실전 강좌에 들어가시면 GTLF 영어는 완벽 대비될 것입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과연 GTLF는 어떤 문법 내용을 물어보는지, 또 이 GTLF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GTLF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부터 인트로덕션 들어가도록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프린트물이요, 첨부 파일화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것을 풀어보시고 선생님 이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 드릴 것은,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문제들은 GTLF 문법 문제들이 묻는 그 포인트에 역점을 두어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짧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해 두면 실전 문제 돌입했을 때 아주 수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블랭크, 밑줄, 빈칸 있는 그 부분만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커트하고 들어갑니다. 커트.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제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정답이 이 2개로 보이더라. 정확하게 풀어내신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GTLF 영문법에는요, 정답의 우선순위 원칙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오히려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이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문장이 똑같죠? 내용을 보니 tomorrow가 있고 1, 2, 3, 4번 선택지에 다 leave라는 동사가 있고 전치사 for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일 서울을 향해 떠날 예정이다 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뿐만이 아니라 배우셨죠?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왕래 발착 개시동사다라고 해서 이때 또 현재 시제 형태가 미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대학교 교양 영어 때 배운 내용이고 공무원 수험생활 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GTLF만의 정답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정답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법 지식 그대로 활용하면서 GTLF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것만 제대로 조정해서 들어가면 GTLF 문법은 점수 받습니다. 들어갑니다. A번, B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 B번은 is living 즉 형태가 현재 진행형 형태입니다. 둘 다 답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GTLF에서는 미래 내용은 당연히 미래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인 미래 시제 형태가 1등입니다. 제1우선 원칙입니다. 이게 정답은 A번입니다. 2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will live가 있고 lives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현재 시제 형태로도 미래 내용을 나타낼 수 있으나 조동사 미래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정답의 제1우선 원칙이다. 법칙이다. 정답은 A번입니다. 그러나 A, B, C, D 선택지 중에 조동사 will 동사 원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답 몇 번? is living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없습니다. 이제 슬슬 쉬워서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워낙 쉽습니다. 현재 동사 lives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GTLF 문법 쉽다고 해서 그냥 달려들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 GTLF 문법이 갖는 특성 정도는 선생님하고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GTLF 고유의 특징 이게 많냐? 많지도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반나절이면 해결됩니다. 자, 단 기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기초 없는 분은 선생님하고 따로 특별한 트레이닝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5번입니다. 5번인데요. 여기에 지금 뒤가 잘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이게 의자가 이걸 가려서 그랬습니다. 이 스튜디오 강의의 묘미. 자, 5번 The same thing right now in the US가 있습니다. A, B, C, D 선택지가 다 happen입니다. 그러니까 GTLF 문법이 참 또 매력적인 것은요. 이게 어떤 파트 문제인지 문제 자체가 그 드러내줍니다. 이것이 시제 문제인지 가정법 문제인지 슈드 문제인지 뭐 접속사 문제인지 준동사 문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이 5번부터 6, 7, 8, 9번까지는 또 GTLF만의 아주 정형화된 문제가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보세요. right now가 있죠? 예, right now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currently가 있습니다. 여기에 presently가 있습니다. 여기에 now가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100% 다 진행형을 불러들이는 부사 어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ight now, currently, presently, now가 보이면 일단 진행형 쪽으로 딱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in the US,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석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1번 happens나 B번 is happening이나 같죠. 둘 다 될 듯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right now와 현재 시제가 같이 활용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쪽 사정이고 GTLF 문법 문제는 right now 딱 보는 순간 진행형 바로 가면 됩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Canada blank new pacts with several countries. 자, 캐나다가 몇몇 국가들과 새로운 팩트 조약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데 현재 currently가 보입니까? 진행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A입니다. 7번입니다.
presently가 보입니까? 진행형이 보이십니까? 정답은 C번입니다. now가 보이십니까? The two countries find out the cause of the crash. 두 나라가,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네, 사실. 지금 필 받아갖고 할 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GTL분 26문제 문법 문제인데, 반은 해석 안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아주 인심 써서예요. 더 해석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으나, 보시면, 나오 잡혔죠? 1, 2, 3, 4번 중에 진행형을 갖춘 것은 D번입니다. try.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국가가 the cause of a crash, 그 충돌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B번 가시면 안 됩니다. D번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잘 보세요. 9번은 진행형이 3개나 있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정도는 형태와 한번 해석 정도 약간 들어가 주면 좋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진행형에서 선택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답을 B번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 now가 보이죠. 포인트 now가 보이는데 진행형을 끌어와야 되는데 for 5 months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즉 for 플러스 기간명사가 나와서 기간을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뭘 써야 된다고 배웠는가? 완료를 써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배울 때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의 포인터가 될 수 있는 것이 for 플러스 기간명사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since가 since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쓰이는 since 얘네들이 보이면 계속 용법이라고 배웠고 계속 용법에는 또 무엇이 가능한가? 그 동사가 동작 동사일 경우 완료 진행형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now가 있으니까 완료 진행형을 끌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여전히 끝마치지 못했다. 즉 내용상 나는 그 책을 지금 5개월 동안 읽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못 읽었다니까 당연히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 문제들보다 약간 더 어려운 고급스러운 문제의 끝입니다.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태분법은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이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these days가 있으면 일단은 여러분 진행형으로 답을 가셔야 되고요. 근데 A번, B번을 보니 뭐가 그렇죠. 이 수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 시제 문제에서도 이 단수, 복수 이거 정도는 좀 따져서 또 봐야 된다라는 거. 내용상 these days 부사하고 끊기고요. voyages 이것이 주어죠.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명사 주어 다음에 into space 이게 전명구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voyages 복수 명사 주어가 있으니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 풀 때도 수 정도는 우리가 일치시키는 어떤 그 성의는 보여야 된다. 11번과 12번. 역시 GTLF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시제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지금 11번, 12번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시간 부사절이죠. 문장이 완전한 상태로 끊깁니다. 왜냐면은 she, A, B, C, D 집어넣으면 이 동사가 have란 뜻이고요. 이 목욕을 한다는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죠. 여기에 뭐 더 이 주목보 자리도 아니고 또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시간 명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when절은 시간 부사절입니다. 마찬가지 뉴스페이퍼 끝나죠. 왜냐하면 1, 2, 3, A, B, C, D가 read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문을 읽다라고 문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when절이 들어와 있죠. 이 시간 부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좀 잘 보시면 좋겠는가? when절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when절의 시제가 과거죠. 과거죠. 시간 부사절, when절, 시간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일 때
주절 동사 이 부분에 빈칸 자리를 놓습니다. 여지없이 과거 진행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GTF에서는요, 진행형 시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일단은 미리라도 알아두십시오. GTF는 시제 문제에서 진행형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시제 공부할 때보다는 시제만큼은 좀 디테일하게 진행형만큼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GTF의 전형적이고 정형적인 그런 특징을 알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목욕을 한다, 누군가가 문을 놓고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상 이 부분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시작되고 있다가 요게 이제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그녀가 목욕을 하고 있던 중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적인 면을 알려드리면 이거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시간부사절 과거 형태일 때 주절의 시제 형태는 반드시 과거 진행입니다. 물론 일반 독해 지문이나 우리가 이제 다른 문법 영역 공부할 때는요, 왼절 과거 그리고 주절 과거인 문장 많습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 GTF 문법에서는 웬 시간 부사절에 과거 있으면 이쪽은 반드시 과거 진행형이다. 딱 떨어지는 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A번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문을 읽던 중 내 형 혹은 동생이 들어왔답니다. 결국 정답 A번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시간 벌이용 문제거든요. 그냥 쭉쭉쭉 툭 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즉각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약간 해석이 필요로 되는 그런 문제에 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내친 김에 한번 또 시제만큼 자주 출제되는 가정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은 이건 또 우선 원칙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1번 보시면 if 주어 다음에 head가 있죠. have 동사 다음에 pp, 즉 과거 분사가 나오면 이건 조동사로 쓰인 것이고, have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건 이 명사는 100% 목적어가 되고, 이때 have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과거동사 아니겠습니까?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사형제 동사 원형, 중3 정도면 다 아는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적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문형 그대로 솔직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너에게 빌려줄 텐데, 그러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가진 선택지는 A번입니다. 정답은 would lend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would 사형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이름하여 would 사형제라고 쓰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간의 약속이에요. 2번 I would join the club. 반대죠. 이것은 이 주절의 지금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어 다음에 would 사형제 동사 원형이니 여러분들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중에 과거 동사 몇 번? A번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그 클럽 동아리에 가입할 텐데 돈이 없어서 가입 못한다. 이제 슬슬 지겹습니다. 이 쉬운 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if 주어 다음에 had, pp죠. 그럼 이때 head는 조동사 head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는 중3이 정도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 주어 플러스 would 사형제 플러스 have pp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 사형제 have pp를 골라보시면 정답은 C번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게으르지만 않았더라면 그 분야에서 성공했었을 텐데. 4번 보시겠습니다. 반대네요. 우드 사형제에 c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이 부조 다음에 had pp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중에 had pp는 B번이다. 지텔 부분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가정구 문제 중에 약간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다 배웠습니다. 뭐나 요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Were I not ill? 가정법 과거를 배우신 분들 아시죠? 영어는요 아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5단어로 표현하면 그 사람 참 잘 표현한다. 그래서 이 가정법 구문에서 if가 생략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were I not ill은 원래는 if I were not ill. 그죠? 그래서 if가 생략되면서 주어 비동사가 도치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were I not ill, 내가 아프지 않다면 그 회의에 참석할 텐데입니다.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이 도치된 형태이므로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 형태인 주어 would 사형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would, should, could, might 있고 동사 원형이 있는 것은 D번입니다. 지겹다. 6번. I had you not helped me. 딱, 요건 선생님 연습하면 돼요. 아하, 이게 또 뒤집혔구나. 원래는 이게 뭐였다? 그렇죠. 원래는 if. 주어. had가 조동사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얘가 일반 동사면 두더지 써야 되잖아요. do, does, did. 근데 had, 주어, pp. 이어순, 과거, 분사를 뒤에 두고 있는 이놈은 조동사더라. 그러니까 if you had not helped me. 만일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입니다. 도와준 것이죠. 네,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거짓 가짜, 거짓으로 한번 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주어 다음에 우도 사형제 have pp, 정답은 D번입니다. 깔끔합니다. 예, 제자 여러분, 스님이 가정법까지만 딱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조동사 should, 거기다가 부정사, 동명사까지 같이 얹어서 서비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 should 역시 GTF가 아주 좋아하는 문법사항입니다. 조동사 should는요, 가히 조동사의 황제급이죠. 그 쓰임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should에서 물어보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 공무원 수험생활할 때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물어봅니다. 아직도 이런 머릿속에 있죠. 조동사 should는 충주, 소요, 제명, 충고, 주장, 소망, 제안, 요구, 명령의 동사나 혹은 명사, 동격, 접속사, that 이하에서 조동사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 동사 원형을 종속절 동사 형태로 둔다. 지겹도록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대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GTL뿐만의 또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그 문법 책에서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영국식이고, should를 뺀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미국식 용법이다. 쌤 책에는 있습니다만 다른 책에도 있겠지요. GTL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당연히 정답의 우선 원칙에서 3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절에 should가 있는 놈이 있고 should가 없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 문제 푸시면서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심오한 이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쓰면 한 번 배우면 끝입니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정답이고 should 빠진 원형도 정답인데 두 개가 부딪히면 누가 짱 먹는다? should 없는 미국식 원형 동사가 이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고, 주장, 소망, 제한, 요구, 명령 중에 주장 동사 demand가 나왔습니다. 매니저가 있고 일단 여러분 대절에서 이 종속절에서 주어 동사의 뭔 파악할 줄 알아야 돼. 태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니저가 사과하는 능동의 관계죠. 참고적으로 apologize는 자동사로만 또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 A, B, C, D가 있습니다. 능동의 관계입니다. 정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인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없죠. 정답은 A번입니다. 해석적으로 들어가면 B번도 많이 찍겠죠. 진짜 영어 못하는 애들이 찍겠죠. 불쌍합니다. 2번입니다. 충고, 주장, 소망, 제한 요구는 소망 동사 나왔습니다. 이하를 소망했다. All the documents, 모든 서류가 after his death,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사후에 A, B, C, D 보니까 burn, 태우다, 소각시키다인데 documents가 소각하는, 태우는 게 아니라 소각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일단 태는 BPP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다음. 태형, 이 태는 역시 패스포트, 여권이 캐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캐리되어지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역시 should be carried나 be carried가 와야 됩니다. B번, C번 충돌합니다. 정답의 우선 원칙, 그죠? 미국식 원형. 정답은 C번입니다. 4번, 5번. 이것도 우리가 고등이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혹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이끄는 종속절에도 뭐가 들어가? 조동사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들어가죠. 마찬가지 이때 조동사 should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것이 미국식입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이 있다. 누가 이긴다? 동사 원형이 이깁니다. 자, natural death. 우리가 이제 natural은요, nature에서 왔죠. 그래서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natural은 자연스러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자연의 천연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natural 때 무슨 뜻도 있다는 꼭 알아야 된다. 당연한이라는 뜻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다. 당위의 조동사 should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The President, 대통령이 the Constitution, 헌법을 protect, 수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should protect, 오호, 정답 두 개 아니냐? 맞습니다. 만약 protect가 없다면 A번이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protect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B번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as vital. vital은 극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형용사 좀 정리해보면은 이거 이성적 판단 형용사 배웠죠. 뭐 아까 공부했던 natural, 당연한 natural도 vital, 극히 중요한, 또 중요한, important, 또 꼭 필요한, 기묘한, necessary, 또 essential. 이런 형용사 뒤에 대절, 지텔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it's important that, it's necessary that, it's essential that, it's vital that, it's natural that. 정답은 태 잘 봐서 동사 원형,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선생님 헷갈립니다.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못 찾겠습니다.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be, providing. 원래는 should be ing였겠죠. should be 동사 원형, should be 동사 원형 ing에서 should가 빠진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뭐다? B번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나와 있지 않다. 한번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비동사의 원형입니다. 비동사 ing, be provide. 지금 should 동사 원형 없죠? 동사 원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 원형 ing 정답은 B번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at 이하는 아주 중요하다. as adults,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positive한 모범, 그러니까 긍정적인 examples, 모범을 provide, 제공해야 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should는 뭐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 지텔프가 좋아하는 부정사와 동명사. 이게 대단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동사 뭡니까? 원래 원재료가 동사죠. 이 동사인 원재료를 이용해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가 되는 명사로 활용하고, 또 이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 보호가 되는 형용사로 활용을 하고, 또 뜻만 곁들이는 부사로도 활용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는 것이 준동사입니다. 부정사는 명형부 다 쓰이죠. 물론 부정사의 원래 to infinitive 원래 그 인피니티브라고 이 만들어낸 그 의도는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요새 뭐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부정사에서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준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 품사 역할이 뭐가 세 가지죠. 명형부. 그죠? 그러니까 부정사는 너는 뭐로 쓰여, 너는 뭐로 쓰여, 너는 뭐로 쓰여라고 정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명형부 다 쓰이는 거거든.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그 인피니티브라는 말을 만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준동사 가르치면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중요한 말은 뭐냐? 이건 아시잖아요.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고, 즉 명사로 쓰이고, 또 동명사는 아예 명사로만 쓰이는 준동사죠. 그러면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미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주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갈 때, 우린 부정사 공부할 때도 그 주어 자리 앞자리에 부정사를 박아놓고, 동명사 공부할 때도 그 동명사를 또 박아놓는 예문을 우린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이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텔프스럽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보시죠. 스님이 카투사 있을 때 하필이면 스님이 참 재수가 없었지. 선생님하고 같이 짭짱이라고 하는 우리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이 이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그때 물론 나중에 1년 내서 바뀌어서 좋았긴 했습니다만, 처음 1년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맨날 I want to speak to commando. 그게 무슨, 난 영어인지. 그렇지만 얘네가 이거 스페니쉬가 참 읽기가 쉬워요. 그 스님이 그 책 읽는 걸 내가 그대로 읽어주니까 잘 읽는다고 말이지. 그래서 스님은 그때 생각이 나서 스님 문법책에는 이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1번, 2번, 3번, 4번 환장하지요. 일단 C번, D번은 말이 안 되고, 그죠? 여기 자리에 주어 자리.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얘는 동명사면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문장 맨 앞자리 주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때는 당연히 동명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지텔프는 미국식 영어를 줬습니다. 네? 미국영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영어의 특징을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내서 니들이 풀어! 라고 하는 것이 지텔프입니다.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결국 A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 READ야. 정답은 차선 두 번째 B번으로 가야죠. 이거 보십시오. 스님 말씀하셨다. 주어 자리에 준동사 올 때는 동명사다. A번, B번, 헷갈린다. 둘 다 ING다. 이런 애들이 짱구가 있습니다. 스님 말씀드렸죠. 태가 맞아야지요. 스페니쉬라는 이 목적어를 둘 수 있는 형태는 능동 형태입니다. 그러면 reading은 능동 형태 스페니쉬 목적을 받을 수 있으나 being read는 못 받지 않습니까? 결국 to read Spanish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To read Spanish is not difficult. 여기서는 정답이 B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환장하죠? It's not difficult to blank Spanish가 있습니다. blank Spanish.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가주어 진주어구입니다. 가주어 진주어구문. 가주어 진주어를 왜 쓰는지는 스님이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포인트만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앞부분, 즉, 이제 그
그 두부 과대, 즉 머리 부분이 커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 형태도 많이 쓰죠. 이 경우에 영민들은 무조건 뭐다? 부정사다. 그럼 우리가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그러니까 뭐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 울어봐 소용없다. 이런 관용적인 걸 빼놓군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부정사 동명사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관용적인 구문 빼고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신 준동사는 뭐다? 요때는 확실히 뭐다? 부정사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일반 문법책을 보면은 자신의 문법칙을 뽐내고자, 야, 여러분들은 뭐 가주어, 진주어를 동명사 못 쓰는 줄 알지? 아니야. 이런 경우에 오히려 동명사가 더 선호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인들이 그들이 쓰는 가주어, 진주어는 투 부정사다. 말입니다. 지텔프는 이 상황에서 투 부정사가 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증시험 빨리 합격해서 나중에 영어 공부다운 영어 공부, 물론 지텔프 하면서 할 수 있으나 폭넓은 더 영어 공부,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데 지텔프 일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철저히 스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정답은 가주어 진주에서는 투부정사다. 4번. 이것도 우리가 A번, B번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이 보호자리 아닙니까? 보호가 되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명사 보호자리입니다. 해석상 보세요. One of her bad habits, 그녀의 나쁜 버릇들 중에 하나는 habit이라는 추상명사가 문장의 주어고 비동사 뒷자리에 부정사 동명사 때릴 때 이때는 무조건 이거는 명사 보호자리입니다. 해석 자체 것 이렇게 되죠. 것 뭐하는 것. 그녀가 가진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부정사 동명사 올 수 있습니다. 지텔프 정답, 우선 정답의 원칙으로 비동사 뒷자리에 컷으로 해석되는 명사 보호 자리에는 동명사 우선 원칙입니다. 결국 정답은 A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건 지텔프만의 고유한 그 특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목적어 자리, 즉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타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어떤 타동사는 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들이 따로 있다라고 배웠죠. 그건 그대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적, 과거지향적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동명사, 미래지향성을 가진 동사, 타동사들은 부정사를 끌어들인다라고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어디냐 벌써? enjoy 뒤에는 ing, decide는 투부정사라고 배웠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enjoy 다음에 ing입니다. 동명사. 정답 A고요. 6번 decide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왔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그녀와 나는 매일 아침 카풀하기로 결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미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 있다 그랬죠. 이 중동사 부분에서는요, 해석 들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remember, forget. 얼마나 수능 때부터 그냥 이거 중요하다고 수능 공무원 지금까지 역시 좋아합니다. 삼척동사도 다 하는 remember, forget 다음에 미래 할 것을 잊고 기억하면 투부정사요. 과거에 했던 것을 잊고 기억하는 것은 동명사다. 그대로 이건 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remember, forget 다음에 준동사 형태는. 쉽습니다. 7번. 나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TV 프로그램 투모로우 모닝. 답 나왔네요. 내일 아침에 그 TV 프로그램 볼 것, 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니까. 미래성의 부정사가 되네요. 정답은 A.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나는 기억하지 못하네요. 마이밀 ABCD가 내 약, 이거 테이크니까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답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나는 지금 먹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내용,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이거는 언어성이야. 잘 봐. 언어적 논리성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약을 복용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아니죠. 아니, 오늘 아침 약을 복용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죠. 잘 봐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약을 복용할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가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어때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약을 복용했던 것을, 즉 복용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먹는다 아닙니까? 이건 해석 들어가야 된다. 정답은 taking입니다. 9번입니다. I forgot blank the kind left it out all night. It's a wonder that it wasn't stolen. 내용이 파악되시죠? 락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락, 차를 잠가야 하는 것을 잊은 건지, 차를 잠갔던 것을 잊은 건지 내용이 딱 들어오죠. 차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바깥에 방치해 놨답니다. It's wonder. 아주 신기한 일이다. It wasn't stolen. 그것이 도난당하지 않은 것. 누가 훔쳐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차 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것일까요? 자기가 잠궜던 것을 잊은 것. 그렇죠. 잠그는 것을 잊어서 열린 채로 방치해 놨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할 것을 잊은 거니까 정답은 to lock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책 좀 읽고 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면 하면 안 돼.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10번. 그 할아버지는 잊으셨답니다. 지금 breakfast가 있고 eating, to be eating, having it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탄이에요? 일부러 넣은 겁니다. 왜? 영어 이 지텔프가 참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데요. 여러분 having 다음에 pp가 와야지 원형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D번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재밌는 특징입니다. 지텔프. 끝내주시오.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지텔프, 와, 이 너무 좋다. 이 다 몰려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일찍 인연 맺은 여러분들이 빨리 좀 봐야 돼요. 네. 할부지, forgot. 잊어버리셨죠? 아침 드실 것을, 드신 것을. 여기에 포인트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침 다시 드셨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좀 치매가 오셨나 보지요. 그래서 아침 드신 것을 잊어버렸기에 다시 할아버지가 드셨다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잡수신 것을 잊어버렸다. B번입니다. 오케이? 너무 일찍 끊어졌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연 지텔프 영어가 어떤 것인지 본 수업에서 지텔프 영어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 최고의 극한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